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100점 맞는 정치를 하는 사람은 없어요. 시험은 100점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정치를 100점 맞을 수는 없습니다. 역사에서 100점이라는 것은 없어요. 왜냐? 방해한 사람이 있대. 우리가 통과해서 자유민주주의를 했으면 방공 필요 없습니다. 통과, 저 남태평양에 통과라고 납작한 나라 가는 게 있어요. 거기서 대통령으로 선출된 사람은 방공하지 않아도 돼요. 자유민주주의 하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도전 세력이 있었어요. 북한이라는 도전 세력, 남한의 종북 세력, 그리고 한국 사회의 후진성, 이걸 다 극복해야 되는 그 악역을 누가 맡았느냐? 바로 방공투사들이 맡은 거죠. 방공으로 맡은 거죠. 그러니까 악과 싸워야 되고 적과 싸우는 과정에서 손에 피도 묻히고 몽둥이도 들고 하다가 보니까 부작용이 났습니다. 부작용이 났어요. 그래서 억울한 사람이 간첩으로 몰리가 구속도 되고 하는 게 꽤 많았습니다. 간첩을 단속한다고 해놓고 그 주변에 있는 무고한 사람을 잡아가서 감옥에 쳐넣고 하는 게 많지는 않았지만 들어 있었어요.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공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딱 초점을 맞춥니다. 구체적인 사안이니까 얼마나 절실합니까? 아니, 간첩으로 몰려가지고 징역에 20년 살고 나오면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방공 말만 들어도 치가 떨리죠. 치가 떨리죠. 그러나 그것은 역사적 평가는 아닌 것입니다. 역사적 평가는 그런 구체적인 평가, 법률적인 평가를 다 합치고 그보다 더 위에 있는 거예요. 역사적 평가는 종합적인 것이라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은 총체적인 것이라야 되는 것입니다. 역사적 평가는 그것도 참고를 해야죠. 그러나 그것에 비둘리면 안 된다. 근데 누가 칼을 만들었는데 칼 가지고 자꾸 사람을 찌른다고 해가지고 칼은 악이다 해서 칼 사용 금지령을 내면 되겠습니까? 방공이 칼이었어요. 그러나 칼 가지고 좋은 데 썼죠. 주로 좋은데 자유를 지키는 데 썼는데 칼을 휘두르다 보니까 억울한 사람들 찔렸어요. 그것을 부정하면 또 안 됩니다. 그걸 다 인정을 해야 돼요. 그렇다고 대한민국에서 앞으로 총칼은 없애야 된다, 방공은 없애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면 안 되죠. 논리의 비약의 것입니다. 그래서 방공은 우리의 위대한 선택이었다. 그런데 부작용은 있었다. 그런데 부작용이 어느 정도냐? 우리가 지난 60년 동안에 방공의 부작용을 꼽아보면은 그것 때문에 목숨을 잃은 사람이 몇이나 될까? 방공 때문에 살아야 될 사람이 죽은 사람 있을 거예요. 얼마나 될까? 100만 명 되겠습니까? 10만 명 되겠어요? 10,000명 되겠습니까? 1000명 되겠습니까? 최소한 1000명은 안 됩니다. 1000명 이하일 거예요. 1000명 이하. 억울하게, 즉 사형된 사람, 뭐 고문받아가 후유증으로 죽은 사람, 또 등등 이런 걸 다 합쳐도 1000명 안 될 거예요. 북한에서는 공산주의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한반도에서 700만을 죽였어요. 700만을 죽인 집단과 맞서서 또 체제를 지키려면 또 많은 죽음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1000명도 희생시키지 않았다. 그러면은 아까 말한 그 구체적인 방공의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방공주의자들은 점잖은 사람이었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점잖은 사람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악질적인 인간과 싸우면서 그 인간을 닮지를 않았다는 거죠. 그 인간을 닮았습니다. 우리도 한 300명 죽였습니다. 아니, 레닌이 러시아에서 혁명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히틀러가 거기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뭘 만들었습니까? 바로 나치즘을 만들었어요. 나치즘은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걸로 나옵니다. 반대하는. 그래서 서로가 사람 죽이 경쟁을 한 거 아닙니까? 스탈린, 레닌이라는 악마에 대해서 히틀러는 또 다른 악마가 나왔어요. 그래서 둘이가 이 지구를 다
포화속으로 데려가가지고 한 5천만 명을 죽였어요. 그러나 한국의 반공주의자들은 700만을 죽인 자와 상대를 하면서 똑같은 방법으로 싸우지 않았다 이거죠. 똑같은 방법으로 싸웠습니다. 우리도 한 100만 명은 죽었어요. 똑같은 방법으로 안 싸우니까 어떻게 돼요? 머리를 쓴 거죠. 우리는 머리를 썼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노선, 즉 반공자유민주주의 노선은 위대한 분들이에요. 오늘날 대한민국의 정통 세력이죠. 그 정통 세력의 가장 두 위대한 인물이 이승만, 박정희죠. 이승만, 박정희라는 위대한 반공투사가 있었기 때문에 700만을 죽인 악마와 대결하면서도 인명 손실과 인권의 제약을 최소화하면서 이긴 겁니다. 이긴 거예요. 이게 위대한 거예요. 깡패하고 싸움한다고, 깡패가 싫다고, 깡패하고 맞짱 떠가지고 상대를 KO 시켰는데 나도 이빨이 한 3개쯤 부러졌다. 이러면 안 되죠. 깡패를 잡을 때는 머리를 써가지고 쥐도새도 없이 잡아넣는 그런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바로 이승만, 박정희 반공노선은 괴물과 싸우면서도 괴물을 잡지 않았다. 괴물과 싸우면서도 괴물을 잡지 않았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겁니까? 세계에서 이런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상황에 처하면 아마 미국 사람들도 수백만을 죽였을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9.11 테러 딱 당하고 9.11 테러에서 300만을 죽은 게 아니고 3,000명이 죽습니다. 3,000명 죽으니까 그 뒤에 미국 사람들이 하는 걸 보십시오. 수천 명을 잡아가서 조사를 하는데 누가 잡혀갔는지도 알 수가 없었어요. 언론이 그거 따지지 않았습니다. 관타나무 기지에 적성 분자들을 다 집어넣고 물고문을 했지 않습니까? 물고문을 했습니다. 미국이 세계에서 인권 제1국가가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수천 명을 집어넣어놓고 물고문을 했어요. 만약 미국이 소련이 카나다로 쳐들어와가지고 카나다까지 점령을 했다고 하면 미국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우리보다 100배나 더 엄격한 국가보안법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당하고도 담지를 안 했어요. 그것을 우리가 높게 봅니다. 반공의 인도주의입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인도주의적인 반공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실수는 있죠. 그 실수에다가 현미경을 들이대가지고 그것을 확대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반공 전체를 부정하려고 하는 이런 책동에 지식인들까지 넘어간다. 그것도 상당히 자유민주적인 생각을 가진 지식인들까지 넘어가고 있다는데 대해서 우리가 분노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한심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핵심 중에 또 하나 추가를 한다면 한국의 반공은 대한민국의 자유만 지키는데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6.25 때 300만의 피로서 반공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됐냐. 자유세계가 깨어났습니다. 우선 미국이 깨어났지 않습니까?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군비정강을 걷어갔습니다. 일본의 경제 부흥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독일이 재무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만이 딱 먹히게 됐는데 대만이 살았어요. 한국은 체제 경쟁에서 이겼습니다. 동서냉전에서 한국이 모델이 됐어요. 자유를 주니까 한국 전 발전하더라. 이렇게 해서 동서냉전에서 자유세계가 이길 수 있는 출발점이 한국의 반공노선에서 시작된 겁니다. 한국의 반공노선에서. 그 결정판이 88 서울올림픽입니다. 서울올림픽은 한국의 반공주의자들의 작품이에요. 한국의 반공노선을 그렸던 사람들이 다 서울올림픽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주인공들이 다 군 출신들이었습니다. 서울올림픽을 처음 아이디어를 낸 박종규 씨.
그것을 허가를 해가지고 유치를 선언하도록 한 박 대통령. 그 다음에 박 대통령 죽고 나서 다시 이것을 일으킨 전두환, 노태우, 박세식 씨, 다 군인들이었습니다. 방공노선을 간 군인들이 서울올림픽을 성공시켰다. 이거 반공의 작품입니다. 반공. 서울올림픽이 반공의 승리입니다. 반공. 또 서울올림픽을 하기 위한 목적도 반공에 있었습니다. 서울올림픽만 하면은 남북관계를 결정적으로 우리한테 유리하게 돌려줄 수 있다. 동시에 서울올림픽을 겨냥을 해가지고 우리가 동구 공산권과 소련으로 진출할 수가 있다. 그리고 사회를 선진화시킬 수 있다 하는 대전략을 가지고 추진한 것이 서울올림픽이었고, 이 서울올림픽의 성공은 방공 군인들이 주도를 했습니다. 주도를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역사의 찬스를 한번 놓친 게 있었습니다. 서울올림픽에 모여졌던 국민들의 마음을 그 뒤에 50 청문회라는 것을 열어가지고 다 한 달 만에 다 무산시켜버렸습니다. 그거 기억나시죠? 서울올림픽으로 모였던 마음은 50 청문회로 다 정치인들이 무산시켰습니다. 그 결정적인 순간에서 누가 대한민국의 역적이고 누가 충신이었냐 하는 것은 아마 다시 평가할 날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반공은 죄인이 아니라 뭡니까? 충신이죠. 죄가 아니라 충신이죠. 우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택을 했다. 반공을 선택을 해서 건국을 하고, 반공으로 나라를 지키고, 반공으로 산업화를 하고, 반공으로 민주화를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반공으로 자유통일을 해야 된다. 자유통일을 해야 된다. 근데 보수 보고 반공을 버리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주장이 끝나지 않습니다. 통일을 할 때도 그 사람들은 아마 반공 무용론자들이죠. 반공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통일 과정에서 찬스가 와도 북한을 우리가 흡수를 해야 된다든지 하는 이런 정책에 반대하고 나서 가능성이 많아요. 북한이 물어 주저앉더라도 우리가 가서 접수하는 것보다는 북한을 그냥 두는 게 좋다든지, 또는 연방제 같은 개념을 가지고 와가지고 양체제가 섞이지 않도록 이 분단 관리를 좀 슬기롭게 하자, 이런 주장을 하면서 통일 비용이 얼마나 된다든지 이런 주장을 하고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그러느냐? 바로 반공 그 밑에 있는 가치관입니다. 가치관. 반공은 뭐였느냐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따지고, 반공의 반은 누구를 반대하느냐? 첫째, 민족 반역자에 반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독재에 대한 반대인 것입니다. 동시에 이건 뭡니까? 거짓말에 대한 반대입니다. 거짓말에 대한 반대. 그리고 사회주의 계획경제에 대한 반대입니다. 즉 시장경제로 가야 될 텐데 계획경제 하겠다는 자들에 대한 반대입니다. 그리고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네 거 내 거 없고 전부 국가 거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유재산 부정론자들에 대한 반대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것은 악에 대한 반대입니다. 악에 대한 반대. 이것은 뭐냐? 반공은 분노인 것입니다. 반공은 화가 나는 사람들이 반공을 선택을 했어요. 냉담한 사람들, 좌도 우도 아니고 양비론 펴고 양시론 펴는 사람들, 중립주의자들, 중도론자들, 이명박 이후의 중도론자들, 이런 자들은 반공하고는 심리적으로 거리가 멀어요. 반공은 화가 나는 사람, 의구심을 가진 사람, 불의를 보면 막 견디지 못하는 사람, 아까 안 목사님처럼 잠이 안 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선택한 게 반공입니다. 반공을 버리라고 점잖게 충고하면서 자신은 양심 있는 지식인인 것처럼 하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뭐가 없느냐? 분노가 안 보입니다. 의분심이 안 보여요. 의분심. 적을 보고 악을 보고 더 의분심이 안 나요.